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건 내 눈썹이 많이 처졌는가. 그래서 눈썹을 당겨봤을 때 여기에 피부 여유가 많은가, 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눈썹을 당겨봤을 때 내가 피부가 이제 되게 넓다면 여기 안녕하세요. 시각성형외과 원장 남경욱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이어서 5월달에 겨울만큼 확 느는 건 아니지만 5월달에 그래도 효도한다는 의미에서 부모님들 눈썹을 시켜드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는 좀 느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러면 중년분들, 이제 중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죠. 40대에서 한 60, 70대까지의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눈이 처져서 눈꺼풀 성형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예전에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눈이 처졌을 때 할 수 있는 수술은 무엇이냐? 그러면 20대, 10대, 20대의 쌍꺼풀과 어떻게 틀린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이 처졌을 때 할 수 있는 수술은 결국 눈이 처진다는 건 이제 아래 눈꺼풀 수술을 빼고 결국 윗눈꺼풀이 처지는 거죠. 그럼 저희가 눈꺼풀이 처졌다고 했을 때 눈꺼풀은 어떻게 처지게 될까? 크게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눈썹 자체가 처진다. 눈썹 자체가 처져 내려오는 거.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늘어나서 피부가 더 많이 덮이게 된다. 이 두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 눈꺼풀 처짐이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눈 처짐이 아니고 눈꺼풀 처짐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그럼 눈꺼풀 처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쌍꺼풀. 하지만 중년 쌍꺼풀 수술을 보통 상안검 수술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쌍꺼풀 수술이 이게 결국은 상안검 수술이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이 상안검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안검 수술하면 어떤 분은 눈썹 및 거상, 눈썹파 거상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쌍꺼풀을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결국은 상안검이 윗눈꺼풀을 지칭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윗눈꺼풀 수술,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 아니면 눈썹파 거상 둘 다 상안검 수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쌍꺼풀이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눈썹파 거상, 그 다음에 이마 거상, 이 세 가지가 이제 눈꺼풀이 처졌을 때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원인을 말씀드렸죠. 눈썹이 처질 수도 있고 피부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눈꺼풀이 처짐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은 이마 거상밖에 없습니다. 눈썹화 거상도 눈썹 처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실제 눈썹을 원래 위치보다 많이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눈썹 처짐은 이마 거상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처짐, 피부 늘어남은 눈썹파 거상이나 이제 상안검, 쌍꺼풀 수술을 이용해서 수술하시는 게 맞겠죠. 그럼 내가 어떤 수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이거는 사실 정확한 건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비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회복 기간,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는 눈 모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본인이 대략적으로 그래도 어떤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을지,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한 수술이랑 막상 상담을 갔을 때 원장님이 설명한 수술이 너무 다르게 되면 사실 수술을 쉽게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본인이 어떤 수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건 내 눈썹이 많이 처졌는가. 그래서 눈썹을 당겨봤을 때 여기에 피부 여유가 많은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눈썹을 당겨봤을 때 내가 피부가 이제 되게 넓다면 여기에 상안검, 윗눈꺼풀의 피부를 잘라야겠죠. 윗눈꺼풀의 피부를 자른다면 눈썹파 거상이나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피부를 잘라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당겨봤는데 여기가 되게 좁아요. 그 다음에 눈썹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마 거상을 통해서 눈썹 위치 자체를 올려주어야겠죠. 그러면 이 수술을 다 같이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마를 당기면서 눈썹 밑에도 자르고 쌍꺼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예전에 젊을 때 쌍꺼풀을 되게 크게 해서 조금만 당기면 쌍꺼풀이 잘 드러나 보이신단 말이죠. 그런 분은 뭐 이마 거상만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눈썹화 거상만 하시기도 해서 예전에 있던 쌍꺼풀이 좀 더 드러나시기만 해도 좀 더 좋은 인상, 좀 더 젊은 느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한 번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나이가 한 60대, 70대까지 예전에 눈꺼풀 쪽에 수술을 하신 적이 전혀 없으신 분이 오시면 피부 자체도 엄청 많이 처져 있고 눈썹 자체도 많이 덮여 있고 이렇게 처짐이 매우 심하신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만 해서는 해결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진 눈썹도 당겨 올려주고 여기 늘어난 피부도 제거해주고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마 거상을 하시면서 눈썹화 거상도 하고 심지어 쌍꺼풀 이렇게 세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마 거상에 대해서 요즘 이마 거상을 사실 예전보다 많이 하는 추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환자분들이 이마 거상이라는 이름만 듣고 큰 수술 아니냐 아니면 위험한 수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마 거상 자체는 다른 어떤 수술보다 안전한 수술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조직 손상이 거의 없고 단순히 뼈와 붙어있는 이마 살을 분리해서 당겨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연부 조직의 손상이 가장 적은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수술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쌍꺼풀이나 눈썹화 거상보다는 이마 거상을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내시경 이마 거상은 매우 안전한 수술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눈썹화 거상으로 넘어가면 눈썹화 거상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가장 큰 건 흉터겠죠. 눈썹화 거상이 대부분은 쌍꺼풀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흉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눈썹이 어느 정도 있다면 대부분의 흉터는 가려지시는 편이지만 내가 눈썹이 뭐 너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흉터가 좀 더 보이실 수밖에 없겠죠. 눈썹화 거상을 하게 되면 보통 눈썹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니까 흉터가 있더라도 눈썹들이 가려집니다. 뭐 특히 저같이 눈썹이 많다면 당연히 흉터가 좀 덜 눈에 띄겠죠. 근데 눈썹이 매우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수술을 하시고 눈썹 문신 같은 걸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중년분들이 쌍꺼풀 수술, 상안검 수술 하시고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이게 가장 걱정이 많죠. 사실 어떻게 해도 20대처럼 아주 매끈한 쌍꺼풀을 가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년분들은 처진 것도 있고 피부가 늘어난 것도 있고 또 피부가 늘어난 게 여기만 늘어난 게 아니고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 안쪽도 같이 처져 있는데 쌍꺼풀 수술에서는 피부를 사실 이쪽 부분밖에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바깥쪽 부분이랑 안쪽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상안검 피부를 존 1, 2, 3로 보통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존 2에 이제 얇은 피부가 잘려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위쪽에 두꺼운 피부가 남기 때문에 상안검만 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에 따라서 피부 두께가 두껍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전 쌍꺼풀이 이쁘시고 하신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만으로도 이제 좀 더 처짐이 개선될 수 있으시니까요. 이제 제가 뭐 대략적인 수술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수술을 결정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뭐 세 가지 수술을 좀 급하게 설명하느라 이제 자세히는 설명 못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